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면 평생 건강할 거라 믿었던 어르신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다리가 무겁지?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신장 기능은 이미 70%나 손상되어 있었어요. 원인은 놀랍게도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신장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리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은 채소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문제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채소는 50대 이후 섭취 시 신부전 위험을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두 다리는 물이 찬 듯 부풀며 밤중에는 화장실에 두세 번 가느라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짜지 않은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지 않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인 신장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그 채소들을 섭취하면 결국 평생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되려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철수님을 쓰러뜨린 범인인 50대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잘 떼어치워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이철수 님도 며느리가 챙겨준 시금치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도 불리는 옥살산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옥살산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50대 이후 약해진 신장은 이를 여과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남은 옥살은 칼슘과 결합하여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석이 신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기능을 해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케일입니다. 최근 몸을 해독한다며 케일을 녹즙이나 스무디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갈아 마시는 그 한 잔의 녹즙은 신장에게는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매우 농축되어 있으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대량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는 실내기입니다. 무청을 말린 실내기는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과 같은 성분이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된 쿼미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여기에 된장을 넣어 국으로 끓여 드시면 나트륨까지 더해져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3배로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묵은지입니다.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쳐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래 발효된 배추에는 니트라이트라는 질산염 성분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열에 의해 소실되지 않으며 체내에서 신장의 여과막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피를 맑게 해주는 미역입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이 노년에겐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역은 요드와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매일 섭취 시 갑상선 질환 및 신장 필터 오버로드를 초래합니다. 이철수님처럼 건강을 위해 활용하던 식품들이 오히려 신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을 보호하는 기적의 채소들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위험한 채소들 때문에 이제 아예 채소를 피해야 할까 고민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의 자체가 아닌 오랜 세월, 장기간 사용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은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로 설치한 필터는 탁한 물을 부어도 깨끗한 물만 걸러내지만 15년 넘게 쓴 낡은 필터는 잔여 물질이 쌓이고
구멍이 막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 또는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콩팥이 자연스럽게 걸러 소변으로 배출했지만 나이 든 신장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금치를 먹어도 20살 때는 보약이지만 60살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철수 님도 바로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믿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기적의 채소는 피곤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뚫어주는 진정한 보약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애호박이 신장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0%를 넘어서 인뇨 작용을 지원하고 체내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타 채소에 비해 낮고 소화가 잘 되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즉시 줄여줍니다. 이철수님에게도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한 것이 바로 주 3회 애호박이 들어간 간단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빛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야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 혈관을 지키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걸음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묵직한 섬유질은 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해주니 신장에 쉴 틈을 주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천연 소화제인 무입니다. 무에 포함된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대사산물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의 시원한 성질은 몸의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향긋한 깨씹입니다. 깨씹의 독특한 향을 내는 베리랄데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예방하여 신장으로 세균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이 5가지 채소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기적의 채소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복용법으로는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조리 방법과 섭취 시기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생명수 혹은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좋은 채소니까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다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원칙과 섭취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것들로 비용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채소를 물에 데치고 그 물은 꼭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 식단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채소를 섭취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은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친 채소의 물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삶은 물에 비타민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여 국을 끓이거나 밥을 할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그 물은 위험한 농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고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낸 채소는 찬물에 한 번 더 씻어주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량을 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시기에 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철수님께도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시금치국을 만들 때
시금치를 미리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마지막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짜서 마시지 말고 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믹서기로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장 나쁜 섭취 방법입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칼륨이 유출되고 액체 상태로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쇼크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바로 급성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면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의 아밀라제가 먼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통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성분들은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믹서기를 잠시 보관하고 튼튼한 이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를 해가 있을 때, 즉 점심에 섭취하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도 다시 강조하자면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를 해가 떠 있는 점심에 섭취하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를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각각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엔 활발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면 잠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억지로 활동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밤새 소변을 만들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수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빨리 하시고 채소의 양을 줄이거나 데친 나물로 간단히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만 지켜도 밤의 소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이철수님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인 식단과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이철수님의 신장 수치는 위험 상태였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평생 지켜온 건강 신념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에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철수님과 아내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적의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엔 새우젓으로 가늘게 썬 애호박 볶음을 드셨습니다. 애호박은 얇게 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새우젓, 소량과 들기름으로 볶았습니다. 소금 대신 감칠맛 나는 새우젓을 이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찐 후 무침으로 드셨습니다. 가지는 찜기에 찐 뒤 찢어 파 마늘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무쳤습니다. 간장은 향만 내는 정도로 아주 조금 추가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된장을 약간 풀어 만든 국물로 드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교육했습니다. 목요일은 큼직하게 썬 물을 들깨가루와 함께 푹 익혀 드셨고 금요일엔 깨씹을 찐 후 쌈으로 드셨습니다. 모든 채소 반찬은 반드시 한 번 데치거나 쪄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로 조리했고 식사 시간은 점심을 가장 푸짐하게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숙류수로 가볍게 드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습관도 교정해 드렸습니다. 이철수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무리하게 마셨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키고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나누어 마시도록 권장했고 식사 중에는 물을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나고 이철수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남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70%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이 이제야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철수님의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섭취하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식사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죽어가던 신장에 휴식을 주고 다시 활동할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어떤 채소를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점심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데쳐 먹는 것이 귀찮고 싱겁게 먹는 게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아침에 붓던 얼굴이 갸름해지고 천근만근이던 다리가 가벼워지며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신장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신장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쌓이고 쌓여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좌우합니다. 혹시 식단을 실천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몸의 반응이 이상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사람마다 신장의 상태와 기저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치유받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즉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에 좋은 채소와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물 마시는 습관과 생활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고 듣고 억지로 물을 마십니다. 이철수 님도 신장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된 후 몸속 독소를 씻어내겠다며 하루에 큰 생수병을 하나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50대 이후 분들에게 무조건 많은 물 섭취는 독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펄펄 끓는 물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배출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물을 2배로 부으면 그 물은 혈관 속에 쌓여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다시 공격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저는 이철님께 목이 마를 때만 간단히 반 컵 정도만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국물이나 물을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한 후 수님의 고질적인 부종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숨 관련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물 마시기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신장의 미세 혈관에 큰 충격을 줍니다.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 습관이 신장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운동 대신 매일 저녁 30분씩 가벼운 산책이 전신 혈액 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맑은 피가 흐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개선하며 물 마시는 법과 수면 습관까지 바로잡은 결과 이철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뒤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의 검사 결과지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존에 높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고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만 제거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즉시 바꿔보세요. 간장 없이 조리한 가지나물 쪄낸 얼갈이 배추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현미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화려한 약품보다 이런 소박하고 올바른 밥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한 대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철수님처럼 가볍고 활기찬 아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신장을 살리는 채소와 해로운 채소,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서 깨씹 하나를 바구니에 담는 것, 그리고 믹서기를 깊숙한 찬장에 넣는 것. 바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좌우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 위에 놓인 소소한 선택들이 몸을 만듭니다. 혹시 신장이 이미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신장을 더욱 병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간장 없는 가지나물 쪄낸 얼갈이, 배추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밥으로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어떤 명약보다 이러한 편안한 밥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이철수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 고통받지 않고 음식을 통해 치유받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저하된 신장 건강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신장 전문의 강민규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철수 님도 몸이 좋아지자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본 체력을 기르는 훌륭한 보조자이지만 급성질환 치료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깨시피나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이 약효를 방해하고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채소의 양을 갑자기 증가시키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여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신장병 단계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언급한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 중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와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관계로 애호박이나 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타인의 말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채소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되 내 몸에 신의 귀 기울이며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는 시금치, 케일, 묵은지, 시래 그리고 미역국이며 가까이 해야 할 케일 5가지는 어바, 얼갈이, 배추 묵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물에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고 국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얼갈이, 배추 묵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고 국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콩팥은 놀라울 만큼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신장 건강이 걱정인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실질적이고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길과 망치는 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50대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는 시금치, 케일, 묵은지, 시래 그리고 미역국이며 가까이 해야 할 5가지는 어바, 가지, 얼갈이, 배추, 무 그리고 깨씹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내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멋지게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결정합니다. 혹시 내 신장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신장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님이 절망 속에서도 힘을 쏟음 희망을 찾아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음식으로 치유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누군가의 꺼져가는 신장 건강에 살아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신장 전문의 강민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신장 전문의 강민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